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자평진전의 원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예, 자평진전의 이 네 번째 절인 식간배합의 성정을 논함 이걸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즉 식간이 짝을 지어서 합을 하면은 그 성격이 바뀔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을 공부한 바가 있는데요. 즉 사길신이라고 하죠. 재관인식, 재성이나 정관, 정인, 식신은 기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길신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살상겁인이라고 그러죠. 칠살 또는 편관과 상관, 그 다음에 겁재, 편인은 이 흉한 작용을 한다. 안 좋은 작용을 한다. 그래서 사흉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길흉으로 나눌 때는 사길신, 사흉신이라는 말을 하고요. 또 희기, 희는 기뻐한다는 얘기죠. 즐거워한다, 좋아한다는 얘기고요. 기는 기피한다, 꺼리껴한다, 싫어한다. 이렇게 희기로 나눌 때는 사희신, 사기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희신이 천간에서 합을 하면은 그 길한 작용이 길했던 성격이 없어진다는 거죠. 어, 그것을 지난 영상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반면에 사흉신이 천간에서 합을 하면은 그 흉한 작용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정이 천간의 합으로 인해서 변화된다. 그 내용을 지난 영상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천간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 정리하는 차원과 이 천간이 합을 했을 때 이렇게 성격이 변화되는데 그에 대해서 이 설하고 선생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즉, 오늘은 이 천간합의 개념을 분명하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 천간이 합을 하면은요, 이렇게 합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와 합이 성립하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합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각기가 합을 해서 토로 변화되는 경우가 있고 토로 변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개는 모두 합이 성립됐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합이 불성립되면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갑기가 합을 하면은 각기 화토로 변화된다. 그래서 합이 화토로 변화됐다는 얘기고요. 각기 합은 했으나 토로 변화되지 않는 것, 불화 변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두 번째 경우가 전형적인 천간 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천간이 이렇게 갑기합, 을경합 이렇게 천간이 합을 하는 이유나 그 근거는요. 심효천 선생은 즉 자평진전에서는 그 근거를 이 하도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요. 임철조 선생, 즉 적천수 촌미를 쓴 임철조 선생은 천간이 합하는 근거를 낙서에서 찾고 있죠. 하도는 이게 선천도죠. 즉 선천팔계가 여기서 나온 거죠. 낙서는 후천팔계가 낙서에서 나온 거예요. 괴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문왕팔계라고 그러고 이거는 복기팔계라고 하죠. 반면에 설하고 선생은 이게 황제내경이라는 의학서적이죠. 황제내경의 수문편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그 근거, 천간이 합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세 사람이 각각 다릅니다. 그 근거나 이유가 다를지언정 그 내용에 있어서는 별 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합을 해가지고 이제 갑기가 합을 해서 토로 변화되는 경우
이게 이제 합을 해서 변화가 됐다는 거죠. 합을 해서 변화가 되려면은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이 적천수에 잘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 조건을 그 유백운 선생이 그 적천수를 주석을 달아가면서 이렇게 상세히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거를 이제 적천수 원문에서는 등용이온 공화사신의 원리라고 그러죠. 용을 얻어서 운행하다 보면은 그 원신을 변화시키는 공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용을 얻어서 운행하다 보면 그 공과 조화로움이 아주 신묘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그 개수 앞에 그 천간합의 원리 첫 번째 시간에 상세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합화를 하려면요, 이게 유백원 선생이 일주가 합을 해서 변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놨는데요. 이런 경우죠. 갑기가 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에, 기토가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토가 두 개가 있으면 안 되고요. 하나가 있는데 월이나 시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시하고 기, 갑합을 하든 갑기 합을 하든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요, 이게 갑기가 합을 해서 토로 변화되면은 더 이상 이제 갑은 목이 아니라 토로 바꾼다는 거죠. 바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갑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지원 세력이 있으면, 도와주는 세력이 있으면은 그냥 갑으로 목 오행을 고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성이 있다든지, 인수나 개수의 생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을목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뿌리가 있다든지, 근이 있어서 통굴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갑기가 합을 해서 이 갑이 목의 성질을 버리고 토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이게 변화하는데 그 조건이니까요. 이 갑 일간이 아주 도와주는 세력이 없어서 이게 고립됐다는 얘기죠. 자기 우호 세력, 인성이나 비겁이나 지지의 뿌리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립돼서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고약하다는 얘기죠. 이 갑이 그렇게 지원 세력이 없어야 되고요. 아, 화신이 변화되는 이게 이제 갑기 토니까요. 화신은 토가 되는 거죠. 토가 넉넉하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토월에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토월에 이거를 사개월이라고 그러죠. 계절할 때 계인데요. 그건 계절의 마지막입니다. 즉 진술 충미월에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 갑기 합을 해서 토로 변화하기 위해서. 그래야 화신이 넉넉하게 있다는 요건이 충족이 되고요. 이게 월뿐만 아니라 이 천간에도 이게 이제 갑이 토로 바뀌려면 무토 같은 게 있어야 되죠. 여기에 있어도 상관없고요. 그렇게 돼야 월과 천간으로 투원이 돼야 아, 이게 갑기합 토의 세력이 막강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용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진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적천수 원문에서는 이 지지를 이렇게 다 12지지의 동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게 등용해야 된다. 즉 진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얻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갑이 더 이상 이제 목 오행이 아니고 토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게 유백원 선생이 정확하게 기술해 놓은 설명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일간이 아니라 이렇게 무게합을 해서 무게합을 하면 화로 바뀌죠. 이게 화월달에 태어났죠. 그리고요 천간에 이 무게합에서는 이 개수가 이제 합을 해서 화로 바뀌면은 더 이상 수가 아니라 화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화월달에 태어나야 되고요. 이 화신이 이렇게 천간에 투관이 돼야죠. 투. 그래서 무게합에서 이렇게
투했죠, 이렇게. 그리고 용을 어디했죠? 진을 얻었죠. 그래서 무게 합에서 화로 바뀌었다. 이게 임철초 선생의 그 명식인데요. 이 사주와는 이 한자 차이입니다. 여기는 축토고 여기는 사화죠. 이 양반은 고관대작을 한 사람이고요. 이 양반은 임철초 선생의 사주인데 임철초 선생의 그 조부와 부친은 다 그 관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임철초 선생이 육척장신이라고 그러죠. 일척이 30.3cm인가요? 그러니까 180이 넘는 거구이고 집안도 좋았는데 시험이 잘 안 됐죠. 그래서 자기의 처지를 에, 마른 수레바퀴 자욱에 있는 붕어 한 마리가 붕어 한 마리가 그 물 한 바가지를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학철지부다.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요 경우가 이제 무게 합을 해서 화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 무토도 더 이상 이제 이 토가 아니라요. 이제 화의 성격이 강합니다. 여기는 개수가 아니라 화로 바뀐다는 거죠. 요게. 예, 이것은 천간합의 원리 편에서 원리 첫 번째인가요? 거기서 상세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안 했을 때 합은 했으나 화지를 못했다. 그런 경우가 우리들이 흔히 천간합에서 논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두 기능이 기반된다는 거죠. 작용력을 잃어버린다. 즉 재관인식이 이 천간합을 하면은 이 길신의 역할이 묶여가지고 작동을 않는다는 얘기죠. 또 살상 효인이라고 그러죠. 흉신이 천간합을 하면은요, 그 흉한 작용력이 없어진다. 그 대부분 이거로 설명을 해요. 소생도 명리 공부를 한 10년 좀 넘게 할 때까지는 다 이거로 이해를 했죠. 기반된다. 근데 도저히 어, 공부를 해 나감에 있어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10년 이상 공부했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서를 적천수와 자평진전을 꼼꼼히 읽기 시작했죠. 그것을 읽고 나니까 이 두 번째, 세 번째의 내용을 일반인들이 사람들이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로만 합의 효과라고 볼까요? 합을 천간이 합을 하면은 그걸 어떤 의미고 어떻게 통변을 해야 좋은지에 대해서 이거는 여기에 얽매여 있어서 해석이 매끄럽지가 못하죠. 통변을 자유자재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구속돼서 그래요. 이 천간합은 기반이다, 묶여 있다, 작용되지 않는다. 그런데요, 제가 예, 이 천간합을 기반으로만 보니 이게 뭔가 안 풀리는 점이 있어서 이제 고서를 읽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고서를 읽은 지가 한 20년이 넘었는데요. 그러니까 명리 공부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죠. 고서 속에는 이 두 번째 의미와 세 번째 의미가 다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 고서의 내용 중에 두 번째는 이 통제한다 소리, 제한다. 합으로서 통제하는 거죠. 이게 천간합이니까요. 그래서 합으로 통제한다. 컨트롤한다는 얘기죠. 이건 지배하고 관리한다는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이게 고서에서 이걸 찾아냈고요. 또 하나는 합을 하면은 상호간에 상대를 원한다, 추구한다. 양자가 이렇게 서로 추구를 하니까 왕래 호환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교환을 하게 되고 얻게 되는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원하고 추구하고 여자도 남자를 원하고 그러니까 왕래 호환하고 교환하고 그래서 부부로 맺어지는 겁니다.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두 번째, 세 번째의 내용을 고서를 읽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걸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냥 고서에 분명히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합이 갑기합, 뭐 을경합, 뭐 갑하고 기
그러고 경우고 있는데 불성립하는 경우가 이건 합의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적천수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렇게 갑기가 합하려고 하는데요. 가운데 경금이 이 간목을 이게 이게 간목 입장에서는 경금이 칠살이죠. 이렇게 그걸 받으면은 갑 입장에서 이 경금을 뛰어넘어 가지고 기토와 합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죠. 갑기가 합을 하려고 하는데 기토가 이 옆에서 을목이 기토를 극을 하면요. 기토의 칠살이 을목입니다. 이게 적천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방해물이 이 가운데에 있든 옆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갑기가 합을 해서 기관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기관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 갑기가 합을 해가지고 이게 보통 대부분 갑기가 합을 하면은 얘도 작용력이 상실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합이 불성립하니까 합이지만 불합이다 이 얘기죠. 합이 성립되지 않으니까 재성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재성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적천수에서는 이렇게 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충을 만났다. 그래서 봉충이라는 표현이 적천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원래 지지는 형충파해를 보고 천가는 생극재화를 보는데요. 이게 충의 개념은 지지의 개념인데 이렇게 칠살로 극하는 게 에, 지지의 개념으로 충과 유사하기 때문에 충을 만난 경우다. 그런 의미로 봉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지난 천간합의 원리편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천간합은 합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와 성립하는 경우로 나누고요. 성립하면은 합을 해서 갑기가 합을 해서 토로 변화되는 경우가 있고 변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변화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 이 천간합의 경우에죠. 합이지만 불화되는 거, 변화되지 않는 거. 합하는 합에서 변화된 경우, 갑기가 합을 해서 토로 바뀐 거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봉충이나 일간이 합을 했다고 그래서 일간이 작용력을 다 잃어버린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일간이 합을 하면은 일간이 합을 했으나 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자. 이것이 에, 그 설하고 선생하고 심유천 선생입니다. 설하고 선생과 자평진전의 저자인 심유천 선생은 그렇게 봐요. 반면에요. 임철초 선생은 일간이 합하는 경우를 이 기반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즉 일간의 합도 합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일주 기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일간이 기반됐다는 얘기죠. 이게 합이 성립됐다는 거죠. 예, 이건 차차. 그리고 이 일간의 합은 지금 이제 4절을 공부하고 있는데 다음 절에서 5절에서 상세히 일간이 합을 하면은 예, 일간이 합을 했으나 이건 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즉 기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자평진전에 이제 5절에서 요 일간의 합을 상세히 공부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일반적으로 천간의 합이다.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합됐으나 합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 합을 했으나 변화하지 못한 경우, 합을 해서 토로 변화된 경우, 이 세 가지를 보는 것이 이게 천간합의 그 이론 체계입니다. 천간합의 이론의 구성 체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천간합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이 두 번째 것을 의미해요. 두 번째 것을. 그래서 천간합 그러면 이 기반으로 본다.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천간합 그러면은 합을 하였으나 변화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게 의미가 기반된다 소리, 묶였다는 거죠. 작용력을 상실한다. 길신도 흉신도 작용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이게 다수설의 대부분 선생님들의 설명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알아서는 이 사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소생도 사주를 공부한 지 한 10년 가까이 이 늪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평진전과 적천수의 원문을 꼼꼼히 읽다 보니까 이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이 다 원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걸 오랜 시간 원문을 읽은 지도 거의 20년이 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부학들이 이 명리를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공개를 하는 것이죠. 이 이론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죠. 어, 아까 천간합의 그 이유, 천간이 합을 하는 근거가 어, 심유춘 선생, 임철주 선생, 설화호 선생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어떻든 간에 천간합을 하면은 우리가 사주 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주상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론 구성 체계의 문제고 내용은 다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요, 천간합 그러면은 이 두 번째 경우만 설명을 하고요. 이 세 번째 그 합화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천간합의 원리 그 첫 번째 편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른바 등용이온 공화사신의 원리 거기서 아주 설명을 드렸죠. 예, 이게 이제 사절에서 나온 건데요. 내 사흉신이 즉 재관인식이라고 그러죠. 합으로 인해서 그 작용력이 길한 것이 다 사라져서 써먹을 수가 없게 돼 있다. 무용하게 바뀐다는 거죠. 이 성정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렇게 갑기를 합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연이 먼저 홀딱 재성을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간 입장에서 이 여자는 이 일간의 여자가 아닙니다. 연에 있는 이 비견의 여자죠. 이 연에 있는 간목의 여자. 이 돈이 간목의 돈이에요. 마찬가지로 연에 있는 이 재물이요. 일간의 재물이 아니라요. 월에 있는 갑의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재성은 좋은 건데 합을 해가지고 합을 하면은 나한테는 이게 재성은 좋은 건데 합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를 내가 일간이 써먹을 수가 없게 돼 있다. 무용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이 재성이 그렇고요. 관성, 정관이 간목한테는 좋은 건데 이렇게 병신합 해가지고 더 이상 간목에게 좋게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관이 어떻게 좋게 작용하느냐, 일간에게. 이 정관은요, 나의 목숨의 원천인 그걸 양명지원이라고 그러죠. 나의 목숨의 근원, 원천이 재성입니다. 예, 이 양명지원이라는 재성을 이 겁재가 뺏어갑니다. 겁탈해 가죠. 겁탈해 가려고 하는 것을 이 정관이 겁재한테 겁재를 극함으로써 나의 재물을 이 정관이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정관이 겁재를 극해서 겁재가 이 나의 목숨의 원천 근원을 극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내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관인데 정관은 일간한테 굉장히 좋은 거죠. 일간의 목숨의 원천인 재성을 지켜주니까요. 그런데 이 좋은 길신인 이 정관이 병신합을 함으로써 더 이상 정관 노릇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요. 이 정관이 합을 해가지고 이 겁재를 극할 생각을 않는 거예요. 정관 입장에서는 겁재가 이제 겁재 입장에서는 정관이 칠살인데요. 이 정관이 이 탐합에 합을 탐해가지고 극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겁재를 극하지 않음으로써 겁재가 활기쳐서 내 목숨의 원천인 재성을 뺏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 일간이 이 좋은 작용을 하는 이 정관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요. 이제 더 이상 정관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이게 탐합 만극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죠. 여기 재성도 길신이고
정관도 길신인데 둘 다 일간 입장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예, 이건 이제 정인도 마찬가지죠. 생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목에 합을 해서 묶여서 작용력을 상실을 하니까 또 식신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일상 활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정관하고 합을 함으로써 식신이 활동 작용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무용하게 되는 건 사길신이 합으로 인해서 쓸모없게 되는 거는 묶여 있기 때문에 작용력을 잃어버렸다. 대부분 기반으로 이걸 해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길신이 작용력을 잃어버리는 거는 이 기반으로 해석하는 게 이런 그 근사하고 매끄럽죠. 그런데요, 이렇게 사흉신, 기신이라고 하죠. 칠살, 편관이라고 하죠. 상관, 겁재, 이건 이제 효신이죠. 편인을 의미하죠. 이게 사흉신, 이게 또 세기신이라고도 하죠. 얘네들은 합으로 인해서 기력에 바뀐다는 거죠. 흉했던 이 흉신이 합으로 인해서 기력이 바뀐다는 거죠. 이게 칠살인데요. 갑을 극하죠. 극하려고 그러는데 양인이 을경합을 해가지고 이 칠살이 간목을 극하지 못하게. 이 칠살은 접천수에서 숲살직이라고 그러죠. 아주 강건하게 돼 있죠. 어, 이 칠살 조용히 간목을 죽이려고 하는 어마무시한 내공을 가진 경금이 이 간목을 죽이려고 하는 그 흉함을 을경합을 함으로써 경금이 합을 해가지고 극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금 칠살이 작용력을 상실하는 것이 간목한테 이롭지 않느냐. 이런 타당해 보이죠. 기반으로 작용력 상실. 이거를 경금이 작용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되느냐. 오히려 이게 양인으로 합사하면은 그러면 권력을 얻는 경우는 뭘로 설명을 하느냐. 이게 기반으로 하면 얘가 권력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양인 합살하면은. 그런데 양인 합살로 권력을 얻는 경우가 많아요. 검경이라든지 뭐 권력 부서라든지 회사에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부서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기반으로 오면 작용력 상실을 하면 이게 설명이 온전치가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양인합살 그러면 권력을 얻는 경우가 있는데 많죠. 또 선출직이라든지 국회의원이나 그러면 이게 칠사를 얻는 경우가 대부분 당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력 부서라든지 그런 경우는 이게 기반으로 오면은 이 칠사를 작용력 상실 꽝 제로이기 때문에 권력을 얻는다는 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제한다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컨트롤한다. 내 양인으로서 이 칠살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고 빛나고 자존심 강한 그런 권력성이 뛰어난 그거를 내가 통제하고 그 권력을 내가 통제해서 내가 일간이 지배하겠다는 거죠. 이게 양인을 통해서 통제하는 거예요, 얘를. 이 권력을. 그러니까 권력을 관리한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게 그 합으로서 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관리한다는 얘기고 지배한다는 겁니다. 기반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 통제, 지배, 관리한다는 측면으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매끄럽습니다. 이게. 네. 선생이 이걸 원문을 읽다 보면 이제 그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나 흉신이 합으로 인해서 길로 바뀐다. 이게 작용력 흉도 그러니까 나쁜 것이 어, 100만큼 있다가 기반으로 보면은 제로로 바뀌었다. 나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좋다. 그러면 이게 권력, 뛰어난 아주 빛나는 예리한 그런 권력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제로라고 그러면 어떻게 국회의원 당선되고 권력 부서 뭐 검경이 되고 그런 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통제한다는 개념으로 봐야 더 부드럽습니다. 이 기반된다는 논리보다 통제한다, 관리한다, 관리해서 내 것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아까 길씨는 무용하게 되지만
내 것으로 사용하게 되니까 이 일간이 권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행세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일간이. 그래서 이거를 이 합으로서 통제한다, 컨트롤한다, 관리한다. 그래서 권력을 내 것으로 가지고 오겠다는, 가져올 수 있는 그렇게 통변을 해야 부드럽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상관을 보면은 예, 이게 이제 상관도 사 흉신 중에 하나죠. 이렇게 정임합으로써 상관을 이게 옛날서부터 싸가지 없고 말을 함부로 하면 상관질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편인으로 합을 해서 이 상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조심하는 그 인성으로서 조심해야 되겠다. 근신해야 되겠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거에 의해서 이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통제하는 거예요. 내 조심하는 거죠.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거를 이 상관 좋은 건 취하고 막 나가지 않게 조심하겠다는 거죠. 그것이 관리하는 거죠. 자중하는 거고요. 자제하는 거죠. 스스로 제어하는 겁니다. 스스로 통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훨씬 기반으로 했을 때보다 기반은 아예 상관 뭐 나쁜 짓 제로 그게 아니거든요. 이 논리가 다 똑같습니다. 이 살상법인이 다 마찬가지로. 겁재가 나의 재물을 뺏어가죠. 얘가 겁재가 내 재물을 극해서 뺏어가는데 칠살로 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양인을 칠살이 합을 함으로써 이 양인이 내 재물을 뺏어가지 못하게 이 재성은 나의 목숨의 원천이라고 그랬죠. 지난 그 십성을 설명할 때 재성은 양명지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맞는 얘기예요. 노인분들 보면 간목이 이런 겁재운이 오면은 대부분 지지나 천간, 특히 지지에서 묘목 같은 거 오면은 왕지를 얻었기 때문에 간목이 더 힘을 얻어서 건강할 것 같지만 노인분들 보면은 이 왕지를 얻었을 때 이게 나의 재성, 목숨의 원천인 이걸 그걸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오히려 일간이 왕지를 얻어서 제왕지를 얻어서 몸이 튼튼한 게 아니라 그때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재성이 목숨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명지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전부 다 통제한다. 예, 그걸 통제함으로써 컨트롤함으로써 이 권력이나 이 대상을 내가 관리하고 지배하겠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또 천간은 지지는 합 형충 파일을 보고 천간은 생극 재화를 본다고 그랬죠. 생하고 극은 두 번째 절인가요? 음양의 생극 편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통 생은 좋은 거고 극은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생과 극은 사주에 있어서 동일한 가치와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을 설명할 때 죽이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나 그 죽이를 살자는 생과 같은 것이다. 생과 사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주요 수택절개를 예를 들어가면서 어, 자연의 원리나 또 일련이 완성되는 원리가 생극의 관계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재화할 때고 그때 이제 재인데요. 재는 합으로서 이렇게 통제한다든지 또 극을 함으로써 통제한다든지요. 합재, 극재 있고요. 또 설계함으로써 제어하는 측면이 있죠. 다 고서에 그렇게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요. 편인이 이렇게 식시는 이 식신 병화가 갑에 이게 먹거리고 밥그릇인데요. 이렇게 편인이 극을 하는 것을 이렇게 합을 하죠. 그래서 나의 상관으로서 편인을 합으로서 통제 관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통제하느냐? 내 밥그릇을 없지 못하게 밥그릇을 없는 것을 이거 편인 도식이라고 그러죠. 효신 편인을 효신이라고 합니다. 효신 탈식 밥그릇을 뺏는다 소리죠. 탈식하지 못하게 도식 밥그릇을 없지 못하게 이 상관으로서
통제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모두 이거는요, 이 기반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통제한다, 관리한다, 지배한다, 이 개념으로, 이 제한다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사주를 통변할 때 훨씬 부드럽습니다. 실제도 그렇고요. 특히 이 권력보소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아주 자격력 제로로 그러면 국회의원이 안 돼야 돼요. 권력이 제로인 걸 얻어서 뭡니까? 권력성이 아주 빛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살이 좋게 작용하면 이 귓기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반으로 오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여기에 매몰돼 있어서 이게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추구한다. 주로 이제 일간의 합을 했을 때 있는 일들이죠. 일간 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양간은요, 정제와 합을 하고요. 음간은 정관과 합을 하게 돼 있죠. 이런 경우 합을 하면은 이거를 임철조 선생은 이 기반으로 봐요. 요거를. 그래서 일주 기반이라는 용어를 해요. 그런 표현을 해가면서 일사 한 개의 일도 일사자죠. 불성 평생 동안 한 개의 일도 이룩한 바가 없다. 왜 그러냐? 일주가 이렇게 기반되면은 일간 자체가 뭘 하고자 하는 의욕, 의지가 빵이라는 거지, 채로. 뭘 하고자 할 뜻이 전혀 없는 거죠. 또 용신 기반이라는 얘기도 하죠. 용신이 기반되면요. 용신은 일간을 위해서 돕고, 아까 그 정관이 일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 겁재가 일간의 재물을 분탈해 가는 것을 어, 그 정관이 그 겁재를 극을 하죠. 그럼으로써 일간을 돕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용신이 기반이 되면 합으로 기반이 되면요. 일간을 도우려고 않는 거죠. 즉 정관이 그 겁재를 극할 생각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임철주 선생은 일주가 일간이 합을 한 경우에도 이 기반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 이 저평진전의 저자인 심유천 선생과 설하고 선생은 이렇게 일간이 합을 하는 경우는 일간이 합을 해서 아까 합화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합화하는 경우를 제해놓고 여기 합화하는 경우는 여기 일주가 이 요건이 갖춰서 합화하는 경우는 했으니까 이제 갑기합이어서 이제 토로 바뀐다는 거죠. 합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되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합 두 번째를 일반적으로 합이라고 그랬죠. 이 경우만 일간은 합을 하고요. 요거는 합이 아니고 이제 여기로 보는 거예요. 합이지만 불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설하고 선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일간 합은 설하고 선생도 심유춘 선생도 일간의 합은 어, 임철주 선생만 합을 성립한다고 그러고요. 어, 심유춘 선생하고 설하고 선생은 합은 일간의 합은 하나 그건 불합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요. 그런데요, 이거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 합화하는 경우는 합을 했으니까 합화를 했을 거 아니야. 합화를 못 하면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합이 불성립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나 어, 임철주 선생처럼 합은 성립한다. 그래서 기반으로 간다. 임철주 선생은 기반으로 봤지만 이거는 추구한다, 교환한다. 갑이요, 이 재물을 추구하고 원하는 거예요. 갑이 여자를 추구하고 원하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갑이 남편이에요. 남자예요. 서로가 원하고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왕래의 호환이 되는 거예요. 이쪽은 서로가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갑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합의돼 가지고 기반이 되면은 가능성이 없죠. 이제 작용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추구한다, 원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갑이 재물도 없고 결혼이 가능한 거죠. 을 입장에서는 경금이 남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 일이 있어, 을목이 있어 경금을 연에 있는 을목이 먼저 합을 해서 가져가 버렸다.
그러면은 을은 이 경금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경우. 근데 여기 을이 없는 경우는 이거 합을 한다는 게 이렇게 합이 불성립한다는 게 아니라 합은 서로 원한다는 거죠. 함하는 겁니다.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설명하면은 설하고 선생처럼 일간의 합은 합화되는 경우 아니면은 이거 합을 않는다. 즉 기반되지 않는다. 이 합을요, 합의 효과를 이 기반 여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이론 체계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후학들이 공부하는데 어렵게 돼 있어요. 일간 합도 합은 합이다 이렇게. 이거를 여기다 놓고 해도 그 사주를 해석하는 데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일간합을 놓던 이제 이 두 번째 일간합을 놓고 해석을 이렇게를 하든 이 양자의 해석은 고서열을 보면 다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같은 결론. 그렇다면 논리 체계상 합을 했으니까 합화를 하는 거고 했으나 합화를 못 하는 거죠. 합화를 하려면 이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합을 했으나 그냥 불화가 되는 경우다. 그런 경우를 반드시 이 기반으로만 해석할 필요가 없고요. 고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다 있어요. 이게요. 그런데 사람들이 고서를 안 읽었기 때문에 여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사주 해석이 매끄럽게 부드럽게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의 합도 이걸 합을 불성립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합을 한다는 건 서로가 원한다는 거죠. 남자는 여자를 찾고 여자는 남자를 찾아요. 이게 탐하는 거죠. 원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예요. 의지고 본능이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요. 이렇게 일간이 합을 하면은 왜 합을 하되 불합으로 보느냐? 일간이 합을 하면요. 합의 효과를 기반이라고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일간이 기반되면은 하고자 하는 뜻이 제로예요. 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게 기반되면은 어떻게 그 사주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처음서부터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거죠. 하고자 하는 뜻이 아무것도 없어요. 살고자 하는 뜻도 없고 돈 벌고자 하는 뜻도 없고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뜻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무슨 언제 무슨 뭐 재물을 벌고 뭐고 그런 걸 하겠어요. 이게 이게 이론 체계가 엉성한 거예요. 이게 일간합을 이쪽으로 보는 건 구체적인 결론은 이 두 번째 합으로 보고 이걸 추구한다, 원한다. 남녀가 서로 원하잖아요. 이렇게 사귀기를. 그러니까 결혼도 하는 거고 돈도 버는 거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원리예요. 결론은 똑같아요. 그 고서에 이쪽으로 본 경우와 불성립해서 합을 하나 불합하는 경우로 보는 경우와 소생처럼 합을 하지만 불화로 하지만 이게 기반에 매몰되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이걸 살리면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논리 체계가 합의 이론 구성 체계가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예. 이제 지금 다음 5절에서요. 일간 합을 얘기를 해요. 그때 심유천 선생은 합의 불합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음 장의 제목에도 들어가 있어요. 5절에.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설명이 매끄럽지가 못하다는 거죠. 네,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심유천 선생이나 설하고 선생이나 소생이나 요런 경우 이 일간이 합을 하는 경우 그 통변의 결과는 똑같다면은 이론 구성을 할 때, 이론 체계 구성을 할 때 일간 합을 이런 건 불성립이라 고서에는 그렇게 돼 있으나 고서도 다 그런 게 아니죠. 임철주 선생은 여기로 보는 거예요. 합의 불화로 보는 거예요. 보통 합처럼요. 그러나 이 문제는 이 합의 효과를 기반에 너무 매몰돼 있다는 거죠.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간과한 채. 고서에는 이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행간에 숨어져 있는 경우도 많고요. 직접적으로 되어 있는 이 통지한다 소리 이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신 이 두 번째, 세 번째를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이론 체계에 얽매이지 않고도 이론 체계가 제대로 정립이 돼 있으면 더 반듯하죠. 추춧돌이 제대로 서 있으면 근사한 누각을 지을 수 있고 그 누각은 오래 가는 거죠.
이렇게 이론 체계가 엉성하고 그러면 주토들이 엉성하게 돼 있다는 거죠. 머지않아 누가 무너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억이 오래 가지 못하다는 거죠. 이게 뭐든지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어떻게 불성립하는데 이 조건이 뭐면 합해서 변화까지 된다. 이게 설하고 선생의 논리거든. 합이 불성립하는데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이제 합돼가지고 다 변화까지 하더라. 그런 논리거든요. 여기서 이 세 번째로 꽝 뛰는 거는 이게 성립이 돼야 되고 이 조건이 충족이 돼야 이쪽으로 오는 거죠.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여기에 머무를 뿐이에요. 그리고 합을 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원한다, 추구한다. 아, 나는 이 여자 좋아. 나는 이 재물을 벌고 싶어. 이 남자 좋아. 이거 원하는 거거든요. 의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론 체계도 엉망이고 해석하는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다음 절에서 이제 합의 불합에 대해서 5절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소생이 이걸 이 고서를 읽은 지가 소생도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이렇게 공부를 했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주를 통변하고 부드럽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고서를 읽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 지금 읽은 지가 20년이 넘었는데요. 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봐야 훨씬 부드럽습니다. 예,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설하고 선생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천간합의 이론 체계의 그 뼈입니다. 골격입니다. 설하고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팔자를 입수하면은, 즉, 팔자를, 그, 8글자를 얻으면, 먼저 마땅히 천간과 지지의 회합, 그러니까 천간합, 지지합, 삼합이든 육합이든 합을 주위에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사주의 길흉이나 변화는 천번, 만번 변화하는 것은 모두 다 여기에서 비롯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천간합, 지지합에서 사주, 길흉, 변화 모든 것이 우선적으로 이 합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주를 먼저 딱 보면은 천간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지지의 삼합이나 육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걸 반드시 보라는 얘기죠. 먼저 우선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식간이 서로 합을 하는 것은 이렇게 능히 합할 수 있는 경우와 능히 합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뭐죠? 합이 불성립하는 경우와 합이 성립하는 경우. 이렇게요. 합이 불성립하는 경우와 성립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요거죠. 이거는 합이 불성립하는 거고, 이거는 합이 가능한 거. 이게 합이 성립한 거죠. 이미 합이 된 이후에는, 즉, 합이 성립한 이후에는 변화할 수 있는 경우와 변화할 수 없는 경우로 나눠진다. 이거죠. 합화하는 경우와 합화하지 못하는 경우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즉, 선하고 선생의 논리나 소생이 이렇게 얘기한 거나 똑같죠. 이게 이제, 저평진적 심의충 선생도 이 논리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절에서는 이렇게 이 이론책에 전부 다인데, 요 세 개 중에 사절에서는 요것만 얘기한 거다, 요것만.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지난 영상에서도 저 천간합의 원리편에서도 얘기했죠. 이 합화의 조건에 대해서는 이 심해춘 선생은 언급을 안 했어요. 예, 그 점을 그런 걸 꼬집고 있는 거죠. 설하고 선생이 이 자평진전을 그 주석을 달면서 그걸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이 설하고 선생은 천간합의 근거나 이유를 황제내경의 소문편에서 구하고 어느 경우에 그 합화를 하는지 갑기가 합을해서 토로 변화될 수 있는 경우 어느 경우인지 그거를 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유백운 선생이 다 써놓은 거예요. 적천수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소라고 선생의 견해나 일본 심유천 선생 질평진전의 견해와 같다는 얘기죠. 이 합을 분류를 할 때요. 소라고 선생은 적천수의 입각에서 사주를 보는 양반이고요.
심희천 선생은 자평진전에 입각해서 보는 거죠. 이 첨가합을 바라보는 큰 프레임은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간합 같은 거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는 이 합을 했을 때 그 효과를 이 기반에 너무 얽매이고 구속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이 본문을 또 꼼꼼히 읽다 보면 두 번째 내용, 세 번째 내용이 또 다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헷갈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소생이 여러분들께 소생이 여러분들보다 먼저 공부한 입장에서 이거를 그 유념하셔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설하고 선생 평주를 보면은요. 아까 요 관이 아까 이제 이 정관이죠. 이 나의 겁재가 나의 목숨의 그 근원인 원천인 재성을 뺏어가는 역할을 겁재가 하는데 정관이 겁재를 극함으로써 겁재가 내 재성을 못 뺏어가게 막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목숨의 원천이 보존되는 거예요. 재성이 보존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합을 하면은 더 이상 정관이 이 정관이 이제 적절한 나의 정관 역할이 안 된다는 것은 정관으로 논하지 않는다는 얘는 정관으로 논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즉 겁제를 극해서 내 재성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관이. 내 재성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얘 재성은 나의 목숨의 원천이니까 내 목숨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정관으로 논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요. 그리고 대부분 서로 합을 한 이후에는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 서라고 선생. 대부분 천간 합의하면은 이 합을 한 이후에는 이것이 합을 해서 합화했는지 안 했는지에 그걸 합화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를 묻지 않고서 그 정이 일주억에 향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천간이 합을 하면요, 이 정관은 얘네들이 병신합 수로 이제 수로 변하면은 이제 신금도 금이 아니라 수죠. 병화도 이제 화가 아니라 수죠. 변했는지 변하려면은 요건이 있어야죠. 그 요건이 충족됐는지 안 됐는지를 따지지 않고 불문하고 이렇게 합의되면은 얘 정관은 일주를 향해서 봉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일간학 같은 경우는 이런 논리로 이렇게 보면은 조금 설명이 수박해요. 웃기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말이 보편적인 말이죠. 심희천 설하고 선생 말 중에 이렇게 합의돼 있으면 이 정관이 이렇게 이제 시하고 합을 해도 얘는 일주를 위해서 일주를 생각하는 그 정이 일주를 향한 그 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이 일주를 향하지 않는다. 어, 나의 재물을 지켜주기 위해서 겁제를 극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것도 역시 합의 효과를 기반으로만 생각한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얼마든지 다른 부분에서 보면은 기반이 아니라 아까 보면은 이 통제한다, 컨트롤한다 그런 내용이 다 있어요. 이런 말 표현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게 하는 내용이에요. 이 가루에 있는 것은 연월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월이 합한 경우뿐만 아니라 시하고 월이나 시하고 연이 합한 경우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죠. 그 내용이 써 있고요. 이렇게 천간이 합을 하면은요, 이게 정관과 식신이 합을 했죠, 이렇게. 합을 하면은 이 두 개가 정관과 식신이 모두 그 쓰임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정관, 식신, 아까 길신이라고 그랬죠. 희신. 이게 쓰임이 없다는 거죠. 쓰임이 없으면 뭐예요? 이 신금이 갑을 위해서 이 겁재를 극허지 안에서 내 재물을 지켜주는 역할을 정관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둘 다 또 식신의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즉, 그게 기반에 충실히 해서 이게 써 있는 거죠. 또 이거는요, 정인과 편제가 합을 하죠. 재성과 인성이 모두 둘 다 그 쓰임을 잃게 된다. 나머지 것도 다 이렇게 유추적용이 가능하다. 이게 다 천간이 합을 하면은 기본으로 천간 합의 효과로 기반.
자격력 상실, 얽매여 있다.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후학들이 어려운 거죠. 양인 합살이라든지 상관 대살이라든지 이게 다 권력을 얻는 것들인데 그 살을 그 이제 양인 합살, 상관 합살, 상관으로 그 살을 합을 해버리면은 이게 살은 무조건 나쁜 거로만 생각해. 근데 살을 얻음으로써 살을 통제함으로써 권력을 얻는다. 국회의원이 당선된다. 칠살은 무조건 일간을 극하는 평관은 무조건 극하는. 그래서 평관운이나 뭐 평관이 강하면은 관제라든지 구설이라든지 뭐 건강을 뭐 잃어버린다든지 입원을 한다든지 뭐 구금 뭐 여러 가지 나쁜 쪽으로만 하는 거예요. 이 평관을 얻어서 국회의원 당선되고 권력부서에 배치되고 취업이 되고 이런 좋은 면이 있는 것인데 그런 설명은 기반으로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아주 권력성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보석을 잘 아주 훌륭한 이 준말을 잘 컨트롤해서 내 것으로 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다. 통제, 관리, 지배한다. 이렇게 이 관을 상관합살이나 양인합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 그렇게 해야 사주 해석이 더 원만하고 더 부드럽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도요. 예, 나의 식신이면은 일간의 의사일 수가 있어요. 의향일 수가 있어요.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의 역량이기도 해요. 소승이 식신상간의 현대적 의미에 대해서 얘기했죠. 나의 의사와 나의 뜻과 나의 의지로, 나의 역량으로, 능력으로 정관을 합을 해서 끌어온다. 내 의사는 안을 하겠다는 의사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근데 대부분 이게 다 길신들이 기반해가지고 땡. 이런 경우 돼도 이런 해에 취업이 되고 관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반으로만 해석하니까 사주 해석을 못 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천간합이 나오면은 어느 경우에 기반이 되고 어떤 경우에 그걸 통제한다고 컨트롤로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추구하고 원한다. 왕래 호환 얻는다. 그렇게 봐야 되느냐. 이걸 이제 오래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여요. 이게 사주 경우의 수가 많은데 이거를 전부 다 그렇게 이제 공부를 이를 제가 말씀드린 그 천간 합의 효과 세 가지를 유념하셔서 어, 여러분들 사주부터 해석해 보고 살아온 걸 한번 대운이나 세운 이런 걸 감안을 해서 통변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런 고서에 나와 있는 기반의 역할 이렇게 두 개 다 작용력, 쓰임, 용도를 잃어버린다. 작용력 상실.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들 살아온 그 내용을, 그 이력을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첫 번째는 기반, 두 번째는 통제하는 거, 컨트롤하는 거고, 세 번째는 원하는 거고, 추구하는 거고, 얻는 거다. 요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감안해서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 뭐 결혼을 한다든지 취업을 했다든지 언제 승진을 했다든지 무슨 뭐 그런 거 설명할 때 훨씬 부드럽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설하고 선생이 이렇게요. 연에 있는 재물은 일간의 재물이 아니죠. 이런 경우 월이 먼저 합을 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월에 있는 건 또 연이 먼저. 그래서 이게 이제 심유천 선생도 이 얘기를 하죠. 이 재물은 일간에 연에 있는 재물이든 여기 월에 있는 재물이든 여기 일간의 재물이 아니다. 일간의 여자가 아니라는 거죠. 일간의 몫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게 분이 자기 이제 뭐 몫이라 이거죠. 이게 똑같죠. 그래서 요 얘기를 하고 있죠. 순서에는 순서가 선후가 있다. 순서로 보면 합이 여기 연이 먼저 합을 하고 이 기토와 합을 하는 게 월이 먼저 합을 한다. 소생의 사주팔자의 구성 원리, 등용이용 공화사신의 원리라고 그랬죠. 연간에 의해서 12개의 꽃을 피울 수가 있다고 그랬죠. 싹을 틔울 수가 있다고 그랬죠. 12개 중에 하나의 싹으로 태어나면요. 그 싹은 60개의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60개의 꽃이 12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12개 중에 하나로 태어나는 것이 사주팔자의 원리죠. 그래서 내 입장에서 보면요, 월은 60배나 더 큰 거고요. 월, 월 입장에서 보면 연이 12배나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이게 연에 있는 이렇게 재나 관이 이 크기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 개념이 이 사주 속에 들어있어요. 똑같은 재물이라고 해서 제 관이 연에 있는, 연이나 월에 있는 경우와 시에 있는 경우가 같은 경우가 아닙니다, 이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보기도 해요. 우리 이게 그런 걸 잘해야죠. 안과 밖으로 보느냐. 밖에도 문호가 될 수 있죠. 예, 문호. 문은 이제 문짝에 두 개 달린 거죠, 이렇게요. 대문. 그럼 호는 문짝에 이렇게 하나 달린 거예요. 쌀문처럼 이렇게. 예, 하나. 대문 이렇게 두 개가 쫙 열리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문호를 연 거, 보통 시를 문호로 보는데요. 하늘에서는 문이라고 땅에서는 호인데 그게 문이라 쓰래요. 이거를 연도 문호로 보기로 해요. 그런 걸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요. 요런 경우 보면은 이게 다 쟁합이나 투합을 이런 경우는 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런 경우. 이거 분명히 하고 있죠. 설하고 선생님. 요런 쟁합과 투합에 대해서는 이 다음 절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예, 다음 절에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예. 희신이 합으로 인해서 길신인데요. 희신, 길신, 흉신, 즉 재관인식을 얘기를 하죠. 합으로 인해서 그 기람을 잃어버리고 길신이 재관인식이 자기의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죠. 즉 기반으로만 보겠다는 거죠. 희신은 즉 흉신은 합으로 인해서 그 흉함을 잃어버린다. 다 기반으로 본다는 얘기죠. 이런 표현 때문에 후학들이 헷갈리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보면요. 이게 다 기반으로 이게 합의 소생이 얘기할 때 하고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합의 효과가 기반, 컨트롤한다, 통제한다.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원한다, 추구한다, 얻는다. 그런 개념이요. 단, 아, 반드시 봐야 된다. 지지의 그 배합을, 지지의 배합 여부만 봐야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죠. 예컨대 지지에서 통근, 근을 얻으면은 비록 청가는 합을 했지만 그 쓰임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병신합하면은 여기 이제 정관 잃어버린다고 그랬죠. 기반된 자니까. 이게 기반으로 보면은. 그리고 얘도 식신도 그 기능을 둘 다 없어진다고 그랬죠. 아까 설하고 선생님. 이게 기반으로 보면은. 그런데요, 천간에 합을 해도 이렇게 통근을 이렇게 했죠. 여기 통근을 했죠. 아주 로고를 얻었죠. 그리고 여기는 그 장생을 얻었죠. 그리고 여기 신금은 또 제왕까지 얻었어요. 뭘 근으로 볼 것이냐. 이게 적천수의 논리와 자평진전의 논리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영상에서 오행의 음양의 생과 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12운성을 자평진전에서는 양순 음역, 양은 순행하고 음가는 역행한다. 이게 자평진전은 그 논리를 따르고요. 적천수나 이 적천수를 따르는 이 설하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양간이든 음간이든 모두 그 양간의 형식, 즉 순행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이게 제왕이라고 보는 경우는 이게 왕지 제왕지라고 보는 경우는 어, 심희천 선생 자평진전의 입장이죠. 그럼 여기 선하고 선생 입장에서는 이건 록이 되는 거고요. 이것도 무조건 어, 근이 되는 거죠. 근이. 그래서요. 이게 요런 경우는 이제 통근을 했죠. 여기 병화도 신금도 통근을 다 했어요. 얘네들이. 통근을 하면은 천간에 비록 병신을 했으나 그 쓰임을 즉 식신의 쓰임, 정관의 쓰임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즉 기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이 있으면은 통근이 있으면 얘네들이 기반되지 않는다는 거죠. 요 표현이. 그래서요, 즉 정관으로 인해서 즐거움이나 기쁨
또 흉신인 경우는 이게 이제 나쁜 거겠죠. 그것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근이 있으면은 기반되지 않고 작용용 그 쓰임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즉 쓰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예를 아래에서 요 사주를 들어요. 이 사주 그 설명이 보면은요. 병신이 서로 합을 해요. 이렇게 병신이 서로 합을 해서 정관이 왕하고 통근을 했다. 이 정관이 왕하고 여기에도 통근하고 여기 신금에도 통근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관이 이렇게 월과 일지 이렇게 세 개나 돼서 정관이 아니라 칠살과 같다. 같을 동자 한 가지다. 얘는 정관으로 보지 않고 설하고 선생은 칠살로 보는 거죠. 이렇게 세 개나 되고 뿌리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이걸 과연 칠살로 봐야 되느냐 이 정관 이걸 경금으로 보겠다는 건데 이게 소생은 이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 다음에 보면요. 병화로서 식신으로서 병화로서 이 관을 여기서는 살로 봤다면서 무슨 뭐 또 관이 나와요. 이게 이 관을 살과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이제 살로 보는 거죠. 이 살을 통제한다는 거죠. 제한다, 제관. 병화로서 어, 칠살과 같은 정관을 컨트롤한다, 제한다. 지금 여기 제한다 소리가 여기에 있죠. 여기에 설하고 선생이 써먹은 이런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고서를 읽다 보면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관을 컨트롤해서 이 병화를 사용하다 얘를 용신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용신으로. 그래서 이 사주는요. 이 칠살을 얻었으니까 칠살 같은 정관을 컨트롤 했으니까 통제했으니까 이게 안희성의 주석을 한 유진화의 명조라는 거죠. 주석까지 이 성주가 된 거죠. 성주가 성의 최고 1인자. 보십시오. 이게 칠살이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정관이라면 이제 이게 근이 있으니까 기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 기반으로만 해석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 소생처럼 하면요. 일간의 이게 의사이고 능력이거든요. 이 식신은. 그 의사 능력이 아주 통근을 해서 아주 실력이 좋아요. 기술이 좋다고. 힘이 아주 막강해요. 그 막강한 실력과 역량이 응으로써 정관을 얻어오는 거요. 합을 하는 거요. 나의 역량, 의사는 이 관을 얻겠다는 것이다. 관을 얻겠다는 것이다. 얻어서 추구해서 이게 세기 때문에 이 관을 얻을 수가 있다. 이 관도요, 이게 근이 확실하게 있어서 빵빵하게 힘 있는 권력부서 이렇게 1인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추구한다. 아니면 이걸 통제한다. 관리한다. 지배한다. 지배해서 이 관의 주석 자리를 얻어오는 형국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기반으로만 하니까 이거는 이게 근이 양쪽에 있다고 이거를 정관을 경금으로 칠살과 같다. 칠살이니까 이거를 극화해야 된다. 식신 제살의 논리를 여기에 갖다 놓은 거거든요. 이게 설하고 선생 책을 보면은 이게 나중에 다 알고 나면은 이 양반이 왜 이렇게 얘기했나 이해는 돼요. 그런데 공부할 때는 다 원리나 이런 그게 없어요. 이 공부하기가 이게 초학자들이나 이게 설하고 선생 책을 접하면 소생도 예전에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설하고 선생 때문에. 이게 청간 합의 구성 이론 체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합의 불화의 내용을 이것으로만 보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두 번째나 세 번째로 보면 얼마든지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 이렇게 통제한다 소리가 나와 있어요. 요거예요, 요거. 합으로 통제하잖아요. 합으로. 예. 합으로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청간합의 이론의 구성 체계를 확실히 해야 되고요. 결국은 이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청간하면은 기반에 매몰되어 있는데 너무 여기에만 매몰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두 번째, 세 번째, 이거를 함께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어느 때 이게 지금 이제 합의되는데 불합의라고 보느냐. 그 5절에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일간합 등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하면은 이 천간합에 대해서는 이 고서에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소생이 지금 적천수 원문을 공부하고 있지만 평소 소생이 알고 있는 예, 지금 자평진전 원문을 공부하고 있지만 소생이 평소 알고 있는 이 적천수의 내용을 많이 삽입을 했어요. 그래서 천간합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하고 지난 그 천간합의 원리 원, 투 있고요. 다음 오늘 영상과 다음 영상 이제 합의 불합을 이야기하는 거기까지 공부를 하시면 더 이상 뭐 하실 것이 없지 않나. 아, 여기에서는 이 통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합을 하면은 일종의 협상하는 능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A 정당과 B 정당이 여기는 이게 근이 아주 확실하고 여기는 근이 빈약하다. 여기는 이게 큰 정당이고 여기는 의원 한두 석밖에 없는 정당하고 이게 합을 한다고 해서 합당이 되겠느냐. 거의 그 흡수구가 되는 거죠. 근이 없으면은 그냥 합거 되는 겁니다. 합거. 그런 경우 이 병 글자에 해당하는 그 육친이 건강을 잃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보통 합거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런 거 할 때, 예, 이런 이 근의 통근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 심유천 선생도 5절에서 합의 불합을 얘기를 하고요. 6절에서는 이제 확실한 그 통근의 역할을 에, 음양의 그 생사에서도 한번 다뤘는데요. 다시 한번 그 다루고 있어요. 6절에서. 그래서 굉장히 이 자평진전의 원본의 그 논리 구성 체계가 공부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오히려 선하고 선생 이 양반은 적천수를 공부한 양반이 적천수적 마인드로 자평진전을 해석을 주석을 다뤄놓으니까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경우가 런 경우죠. 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한 지가 오래돼서 왜 이 양반이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그거는 이해는 가요. 그러나 아, 이런 이론 체계가 확실히 정립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이 필요하죠. 아마 소생의 강의가 여러분 제가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일조하고 싶어서 이런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